안녕하십니까. 예, 숙박신문사 대표 윤요왕입니다. 저희 숙박신문 10월호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숙박신문 10월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면은 이 숙박신문, 그러니까 숙박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이 없다고 하면 틀린 말이고요. 관련이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남북 종전선언 이루어지면 외래 관광객 3천만 시대 열릴 것인가? 우리나라 외래 관광객 목표는 보통 한 2천만 정도 됩니다.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하면서 목표를 4천만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래 관광객이 2천만 이상이 들어와야만이 그 많이 지어진 호텔들 공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한 3천만 정도 외래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외래 관광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반도가 상당히 평화로운 지대다. 요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외래 관광객이 들어오려면 일단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청신호다. 남과 북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은 수많은 외래 관광객이 몰려오면 호텔은 물론 모텔에도 커다란 수혜를 입게 된다. 그리고 이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도와 도로가 북한으로 이어지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렇죠? 일본에 있는 그 많은 화물들이 부산에서 선적을 해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기차에 싣고 그다음에 북한을 거쳐서 저 유라시아까지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물류비가 상당히 절감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물류비 상당 부분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수수료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거두겠지만 관광산업의 엄청난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호텔 같은 곳에 수혜를 입게 됩니다. 숙박업을, 여기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 숙박업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체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숙박업의 경우 특례 업종에서도 제외됐고요. 이 주 52시간 근무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고 최저임금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종사자가 상당히 줄었다고 그러죠. 그거는 경기가 안 좋은데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 그거를 조금은 좀 상쇄를 시켜보고자 직원을 줄인 거라고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숙박업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공유 숙박이 합법화되면 어차피 기존 숙박업소에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것이 과연 기존 숙박업소에는 일자리 감소해라. 그러면서 모든 가정집, 다세대, 다가구,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곳에 일자리, 사실 그런 곳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 어차피 그 건물주, 집주인이 같이 살면서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재워라 하는 것이 공유숙박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일자리가 아니고 약간의 기존 숙박업소에서 하던 돈벌이를 약간 공유를 한다 하는 정도 되겠죠.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발전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인위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공유 숙박, 요 부분이 지난 국회에서 규제불이존법이
그 지역특구법으로 바뀌면서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다시 기재부 쪽에서 규제 완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스멀스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법화 될 것인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고, 합법화 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숙박업계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지난 국회의사당 8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했던 그런 강력 투쟁, 그런 방식으로 투쟁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것을 숙박업계가 양보를 할 것인가? 공유 경제 시대에 맞춰서 어차피 공유 숙박을 허용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되겠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요 두 군데에서는 허용을 하고, 다만 다세대 다가구 이런 곳은 어마어마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화가 이거야말로 그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죠. 숙박업이 그동안 지금 불법 숙박업이 불법 숙박업이 만연된 곳이 또 이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 오피스텔이랄지, 이런 원룸이랄지, 이런 곳은 좀 규제가 바람직하고, 그리고 180일이라는 날짜, 이것도 조정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120일로 하는 나라가 있고요. 반드시 또 집주인이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손님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 이런 조항들을 약간 양보를 해가면서 할 것인지, 그거는 지켜봐야 됩니다. 어찌됐든 숙박업의 발전은 남과 북이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좀 숙박업주 여러분에게 좀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저희 신문 상당 부분 꾸몄습니다. 자, 그 숙박신문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객실관리 회사, 이 자기장 보일러, 자기장 보일러가 소개되고 있는데 자석의 원리를 활용한 거죠.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터를 통해서 빠르게 회전시키면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원리를 활용한 겁니다. 자, 또 이 난방, 바닥에 판넬을 까는 거죠. 건식 난방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키오스크 장치입니다. 도배도 있고요. 또 팬, 가구, 또 객실 관리, 라면 자판기, 숙박업소에 라면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으로 주든 손님이 유상으로 사 먹든 그 자판기가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부동산도 나오고 있고요. 이 객실 소음 차단 장치, 가전, 또 이쪽에도 보일러가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도 공유 숙박 했었지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진하고 한 거는 지난 8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했던 모습입니다. 자, 공유 민박 관련 조항을 삭제시킨 숙박업 단체의 힘을 보라. 유사 이래 처음으로 숙박업이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숙박업주는, 특히 숙박업계는 러브호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지만, 지난 8월달 국회의사당 앞에서 수많은 언론들이 보는 앞에서 대정부 걸기대회를 한 겁니다. 공유 숙박 도입 반대죠. 외국인 기자도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도 이 오버 투어리즘 이런 거, 그리고 어찌됐든
가정집이 많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전혀 모르는 여행객들이 많이 막 들어와서 밤새도록 시끄럽게 한다. 이거 반대하는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숙박업계는 잘 대응을 하길 바랍니다. 자, 요거 있고 또 제 얼굴도 나와 있습니다. 저 얼굴 나와 있는 거는 숙박업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점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한 사업 설명회와 1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2부에서는 새로운 숙박의 이하에 대한 이해와 사용 방법.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이죠? 이하의 모습입니다. 자, 이하는 음식과 숙박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음식을 눌러보면 음식 쪽으로 가게 됩니다. 숙박을 누르면 또 숙박 쪽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밑으로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요. 이거는 첫 번째로 우리 이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공공재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공공이 사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곳에 업소의 정보를 올린 공급자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해야 됩니다. 기존 현재 숙박업 관련된 음식업 관련된 수수료의 약 5분의 1 정도 그 정도 이용하게 됩니다. 자, 요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앱이라는 거는 물론 이하는 그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이나 모든 곳에서 돌아갑니다. 물론 PC상에서도 잘 돌아갑니다. 그런 내용들 모두 저희 신문에 홍보가 되고 또 그거에 따르는 이해와 사용 방법까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신문을 더 뒤를 볼까요? 이쪽 코팅, 또 이 인테리어, 또 이쪽 코팅 나오고 있고요. 또 그 가구, 세종 퍼니처, 또 요 신문 기사를 볼까요? 정부가 공유민박 조항 등 관광숙박진흥법 강행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님이 취임식에서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죠. 지금 공유숙박 관련된 조항은 정부 입법으로 관광숙박진흥법이죠. 그게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요. 또 의원 입법으로 두 가지가 이 관광진흥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유숙박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기재부에서도 공유숙박을 활성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관련된 거는 계속 우리 신문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눈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갤러리 창, 또 가구, 또 보일러, 침대. 그리고 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자, 숙박업의 위기를 부추기는 요소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 흐름상 이런 이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비즈니스, 앱을 활용한 비즈니스 쪽으로 많은 그 회사들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신을 늦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기존 방식인 PC만 활용하거나
여행업 같은 경우는 뭐 홈쇼핑에만 기대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홈쇼핑에만 의지했던 여행사들 몇 개는 또 문을 닫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런 그 숙박 앱에만 의존하면 숙박업소가 숙박 앱에만 의존하면 이 또한 상당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숙박 앱을 활용할 때는 막대한 수수료와 막대한 광고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팅식 광고를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배팅식 광고란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지불하는 업소가 최상단에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부족한 작은 업소는 거기에 홍보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겠죠. 저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앱에서 상단에 올라오는 업소를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숙박신문사가 이 홍보를 하고 있는 이하는 어떠냐? 이하는 지금 이 자리 저희 숙박신문이 있는 송파구 문정동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안내를 합니다. 위치 기반 서비스, 지도 기반 서비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에 내가 이 주소에서 제일 가까운 곳부터 차례대로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서울에 있는데 저 부산을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부산에 있는 부산역에서 검색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검색을 하더라도 부산역을 주소를 찍고 검색을 하게 되면 부산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차례대로 안내를 해줍니다. 광고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기존 숙박 앱에 비해서 5분의 1. 그렇게 들어갑니다. 상당히 착하죠. 착한 앱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인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소비자든 공급자든 다 이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계속 신문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거에 대해서 썼습니다. 임대 10년 보장 이런 건데 이게 법이 다 무조건 보호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증금 범위가 서울은 6억 1천, 경기 일부와 부산은 5억, 또 2억 7천인 지역도 있습니다. 숙박업은 그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숙박업 구조조정, 신호탄 오르고 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여기에서 썼죠. 광고비 등 과도한 비용 이길 수 없는 업소는 영업을 포기할 수도 있다. 자사 앱을 기축통화처럼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끼리 전쟁을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의 경우 바로 이웃업소가 망해야 내가 산다.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치킨게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존재한다 하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이제 부동산들이 본격적으로 실리게 됩니다. 자, 부동산이 나오고요. 또 침구류도 나오게 됩니다. 또 부동산 나오고 또 이런 거는 비품이죠. 비품의 모든 것이 숙박신문에 있기 때문에 숙박신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몰래카메라 나왔죠.
공유 숙박업소와 정식 숙박업소 어느 곳이 더 위험할까?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정식 숙박업소는 업주가 몰카 탐지기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몰카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몰카가 나왔다는 소문이 나면 그야말로 장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몰카를 설치한 설치범이 그곳에서 뭔가를 하려면 해당 객실을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 방을 이용할 가능성은 또 적죠. 그런데 가령 가정집에서 공유 민박, 공유 숙박이죠. 가정집에서 만약에 그 안방이나 작은 방이든 어느 곳이든 몰카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촬영을 했다 하면 촬영한 이유도 경찰에서 그렇게 밝히겠죠. 우리 집 물건이 도난당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설치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이 우려된다는 거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과연 어느 쪽이 더 위험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법을 만들기 전에 법을 만약에 공유숙박이 합법화된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처벌 강도는 훨씬 세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그리고 그 옆에 면을 보겠습니다. 2천만 명이 국경을 넘으면 2천만 명이 들어오는 국제 관행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2천만 외래 관광객이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도 2천만 이상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현재 많이 나가 있죠. 외래 관광객은 들어오지 않는 적게 들어오는 반면에 적게 들어온 이유는 뭐 사드 보복으로 중국의 단체 관광객 요거들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밑에로 보면 이하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하는 여인숙까지도 공급자가 되어 활용할 수 있다. 여인숙은 반값이 저렴하죠. 그런데 냉난방 이런 거 다 됩니다. 또 뭐 주차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렴하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잠을 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도 우리 이하는 다 된다는 거죠. 이하 다 된다. 이하는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하는 공공재 성격을 갖습니다. 그리고 착한 앱입니다. 이런 부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하가 내세우는 부분 바뀌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역별 광고를 유치해서 어렵게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낮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하를 선택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런 내용입니다. 조만간 정식 론칭을 하는데 정식 론칭 전에 일부 가계통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디지털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이 높은 그런 기술을 할 겁니다. 현존하는 최신 기술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위치 기반 서비스라든가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가상화폐 내지는 암호화폐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이런 가상화폐를 가지고 반값, 객실료를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하는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숙박신문과 연계해서 숙박업은 물론이고 음식업 쪽에 상당한 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가 안 된다면 객실을 고깃집으로 만들면 어떠한가 뭐 이런 거죠. 발상의 전환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요 사진은 목욕탕을 있는 그대로 놔두고 고깃집으로 변신을 해서 대박이 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나오죠. 에어비앤비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그 내용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것은 태안입니다. 태안군 지부장님의 글입니다. 자, 회비를 거두러 다니는 시간에 우리 고장을 알리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 그 숙박업 그 직원들이 업소를 다니면서 회비를 받는 방식 이런 거에 탈피해서 그 시간에 업소를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알리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관광진흥 자금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여기는 구미시 지부장 공유숙박, 공유민박 조항 삭제에 대한 것이 우리 숙박업계의 쾌거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글을 보내오셔서 실었습니다. 여기는 풍수와 결혼 칼럼입니다. 영화 명당을 보며 명당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 저의 칼럼이 실려 있습니다. 종속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슬픈 삶이다. 내용입니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숙박 앱에 너무 의지해서 장사를 하게 되면 결국 숙박 앱에 종속이 됩니다. 이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하는 그냥 업소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약을 이루어져야만이 최소 수수료만 지불하고 예약을 받아서 손님을 재울 수 있게 됩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고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숙박신문사가 제한할 테니 숙박신문사에 문의를 해달라. 앞에도 얘기했죠. 숙박업 말고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까지도 숙박신문이 제시를 하겠다. 그리고 수수료 부담이 적고 광고비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이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앞으로 설명을 해서 활용을 하십사 하는 내용이죠. 그럽니다. 공유 숙박 수면 아래로 내려간 걸 좋아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그런 것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라면 자판기 전성시대 이런 것도 또 실려 있고요. 자석 보일러에 대한 설명도 또 있습니다. 자, 그 롤 클리너, 그 침대에 간단한 머리카락이나 털, 곰팡이 뭐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가구, 건식 난방 수상한이죠. 건식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홈쇼핑에 목매다 망한 여행사들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사진은 이하에 대한 거, 왼쪽은 이하 숙박, 오른쪽은 이하 음식입니다. 그거에 대한 거,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좀 써놨습니다. 이 ICO라고 그러죠. ICO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을 공개하는 겁니다. 가상화폐로 전 세계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라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저희 숙박신문이 그 숙박업소의 부수익 증대를 위하여 도입한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연간 73.7개를 먹는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이 1인당 소비량이. 그렇다고 그러면 숙박업소에서 조식으로 라면을 제공하거나 라면을 팔게 되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동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숙박신문사로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 친구류, 또 승은 정보통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또 무속 냉장고, 또 인테리어, 또 끝에 면에는 비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숙박신문과 함께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많은 수익도 낼 수 있도록 할 터이니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다 됐다. 고수익을 올려보시죠. 숙박업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신문사 대표 윤여왕이었습니다.